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자, 오랜만에 그 개업학교라고 되어 있는 요 이제 그 강의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랜만에 요 재생 목록을 보니까 그 네 번째 그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4강이라고 기재를 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개업을 하셨을 때 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파트너 체제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습을 구하실 때도 그 해당 법인이 중앙 집권적 법인인지 파트너 법인인지 요걸 이제 서 있는 방향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그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앙집권 파트너 체제인데 뜬금없이 뭐 4대 보험 대행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저희의 그 공인노무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기도 하고, 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업무에 어떤 그 고저가 좀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시려면 이쪽은 공부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게 부제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요게 느낌이 아직 안 오실 텐데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마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시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떤 경력직으로 들어가시던 수습을 들어가시던 혹은 법인을 이제 개업을 하실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황제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중앙 집권적이고요. 진짜 대표 한 명 있고 그 밑으로 수직 형태로 이렇게 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고, 그 파트너 체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다수의 이제 파트너가 공동의 지분을 가지고 집단 체제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너무나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비용, 이제 그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앙 집권적 체제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왜냐면 임대료도 혼자 다 내야 되죠. 그다음에 집기도 자기가 다 사야 되죠.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모든 인건비를 혼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은 비용이 비싸니까 처음에 별로 매출이 없으니까 좀 저렴한 말이지만 1년 동안은 그냥 꼬라박는 겁니다. 자, 모든 사업은요, 공인노무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세무사업, 회계사업 마찬가지고, 일반 어떤 요식업, 그 다음에 IT업, 뭐 건설업 등 하여튼 사업을 한다는 거는요, 일단은 무조건 돈을 꼬라박는 거예요. 자, 이걸 꼬라박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괴롭죠. 사실은 괴로운데, 그 전문 분야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른바 손익분기가 통과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대외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최소 1년은 꼬라박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BEP를 통과하게 되면은 비교적 급격한 어떤 매출과 수익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 하방적인 어떤 안정성이 도모가 되긴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그 고정 수입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 지금 요 개업 학교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1강에 아마 고정 비용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고정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 월별로요 안정된 매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저희 용어로,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자문사라고 하거든요. 그 세무 쪽에서는 기장거래처라고 하는데 저희 노무 쪽에서는 보통 자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계약을 한 자문사로부터 연금과 같은 매출 수익을 구축을 하셔야 이게 그 하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급격하게 수익 상승을 이제 달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중앙집권적 쪽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파트너 체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근로자 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표자가 혼자 운영을 하니까 대표자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에 당연히 집계가 되는데, 뭐 이쪽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완전한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그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 우리 사장님은 이 사람 한 명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사노무 관리를 그 해당 대표자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해서 완전한 5인 이상을 하는 건데, 일단은 파트너 체제로 가게 되면요, 어떤 특정 법인이 있고 그 법인 이내에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외견상으로는 당연히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써놨지만 그 나를 채용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냐면은 각자 도생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삼국지 같은 데 나오는 저의 주구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A, B, C 이제 파트너 3명이 있으면 이제 보통 엠빵이라고 하죠. 3등분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그 수익은 각자 도생하는 거고 대내적인 인별로 소득 격차가 큽니다. 자, 물론 법인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컨설팅을 공동 수행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은 이제 N등분을 하지만 또 역할이 다르고 누가 영업을 해야 하느냐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분배에 있어서 소득 격차가 있고 그 어떤 그 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인식하는 그 주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중앙 집권적인 운영 체제를 할 때 장점은 파트너 체제의 단점이 되는 거고요. 중앙 집권적 체제의 단점은 파트너 체제의 장점이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X자로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 따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중앙 집권적 체제의 장점은요, 유기적인 업무 구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계약을 했고 빨리빨리 어떤 임금 테이블 세팅을 해달라거나 규정 정비를 해달라거나 인사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 많은 분들을 고용을 하셨기 때문에 딱 이제 회의를 열고 빨리빨리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응대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1번부터 2번, 3번 해서 많은 회사를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BEP 통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다 보면 굉장한 삽질을 하시게 될 거고, 되게 이제 굴욕적인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돈을 꼬라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게 결과적으로는 대내적인 노하우로 구축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고, 이거를 구축하신 그 대표분은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하지만 본인의 큰 무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점인데, 자, 이제 그 파트너 체제로 하게 되면은 저도 이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은 외부에서 어떤 일이 소위 얘기해서 돈 되는 일이 왔어요. 근데 이게 3명이서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저 말고 나머지 2분 같은 경우는 다른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쳇말로 돈 주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저의 말을 들을 의무는 없죠. 자, 그래서 유기적인 업무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느린 업무 대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각자 3등분해서 대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사를 당연한 얘기지만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고, 그리고 이 노하우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공인노무사 몸에 체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간에 이제 공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밝은 철명만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채용한 어떤 구성원에 대한 그 관리들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인사 관리도. 그 부분이 이제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들을 수행할 어떤 사무원을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아지고 비용은 커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근데 혼자 하신다 그러면 운영 비용이 낮고 멤버 관리 거의 하실 필요 없고 사무원이 없이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그 중앙 집권적으로 개혁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자문사 기반으로 한 고정 수입처를 노리셔야 되고 이거를 벽돌 쌓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꾸준히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인노무사업의 무기인 4대 보험 업무 대행을 하시면서 그 다른 노무법인에서 못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빠른 업무 그 대응이 안 되는 영역을 치셔가지고 인사급여 업무도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제 6번까지만 썼지만 이 이후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해고라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동사건들은요. 이쪽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되게 되면은 하기 싫어도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사건이 나옵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 적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파트너 체제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요 체제로 이제 한번 해봤었는데 그 제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신 전속적 업무해서 3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저도 이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슬픈 게 그 아무도 이제 그 소위 얘기한 제가 채용한 직원이 없다 보니까요. 이제 그때는
해외 여행 시에 이제 막 그 전화도 오고 제가 이제 거기 가 있는지 모르고 아예 며칠씩 연락이 안 되면 그 자문도 해지가 되고 뭐 욕도 바가지로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지불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이제 화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 이제 그 중후반 이후부터 사실 약간 요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뭐 지금은 이제 40대 분도 젊지만 40대 이후에 제가 혼자 그 모든 걸 다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워라밸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그 보통 이제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는 그 보통은 요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이제 가셨다가 이쪽으로 중앙집권적 쪽으로 바꾸실 거고,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그 이제 수습처를 구하시는 어떤 포지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이제 막 수습을 떼고 이 다른 이제 법인을 갈 때 그럴 때 그 보시고자 하는 법인이 어떤 구조인지를 보시면 요게 이제 보통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뜬금없긴 하지만 자, 여기 4대 보험 업무 대행이라고 제가 참고라고 걸어 드린 거는요. 자, 단순히 4대 보험이 며칠 날 누가 들어왔다, 며칠 날 누가 나갔다, 이러한 어떤 단순 대행 있잖아요. 그 단순 대행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것도 사실은 제가 단순 대행이라고 했지만 그 뭐 주민번호 잘못 넣거나 임금 잘못 넣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4대 보험 업무 대행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건설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지금 넣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똥폼 잡으려고 넣은 건 아니고,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러한 업무들도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특히 그 대표에 있는 노무사분은 요거를 아셔야 돼요. 자, 모르는 상태에서 직원 채용하시게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통제도 안 되고 모니터링도 안 되고 리더십 발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이제 노하우로 구축을 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러한 이제 업무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신 다음에 그 개업을 이제 고려를 그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용 신분에 있을 때 그 문헌 연구나 이제 실무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요게 어떻게 생겼다 요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제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강의하는 교환을 이제 한번 떠봤는데, 이 건설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시급제가 많은 어떤 요식업이나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가 있는 IT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제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다음에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신 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저는 그 가장 확실한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노동청 사건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규범성을 가진 기반적인 서류들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단순히 이제 뭐 4대 보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걸 허투루 보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는, 개업하시는 대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게 되면 이 개업을 고려하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방식이 보통 많이 이제 구분이 되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갈지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고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편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